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단순 광물 협정으로는 지원과 정보 공유를 재개하기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광물 협정 체결만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정보 공유를 재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 관계자와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브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는 등 구체적인 양보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선거 재개와 젤렌스키의 사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개헌법이 발효되면서 헌법상 선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의 군사장비 지원 및 정보 공유가 중단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은 올해 들어 민간인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날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2025년 현재 사상자 수는 2024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정부 효율성부는 연방기관의 데이터를 꼼꼼히 뒤져 비용 절감을 위한 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송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 효율성부 노우즈는 중소기업청 SBA에서 연령이 11세 이하로 기재된 개인에게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수천 건의 대출을 승인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난 주말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노우즈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 SBA가 대출 당시 11세 이하인 대출자에게 3억 1,200만 달러 상당의 5,593건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사업 계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이 5,593건의 대출은 모두 잘못된 이름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현재 노우즈와 SBA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부는 같은 날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SBA가 115세 이상의 대출자에게 3억 3,300만 달러의 3,095건의 대출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자들은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생존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 사례에서는 157세로 기록된 사람이 급여 보조 프로그램과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을 포함하여 3만 6천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농무부는 1,030만 달러 상당의 불필요한 계약이 발생했고 이미 이를 해지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 효율성부는 연방기관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휴대전화로 위성통신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위성전화의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의 휴대전화 직접 연결 서비스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용 단말기 없이도 휴대전화로 위성통신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위성전화의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FCC가 스타링크의 휴대전화 연결 서비스 초기 단계를 승인한 데 이어 규제를 완화해 통신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무선 대역 규제로 인해 스타링크의 위성 기반 휴대전화 서비스는 문자, 송수진 정도만 가능했지만 이번 승인으로 실시간 음성 통화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엔지니어링 책임자는 FCC의 결정에 대해 미국인들이 휴대전화로 최고 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이며 다른 국가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2022년 8월 T-모바일과 협력해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한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존의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는 전용 단말기가 필요했지만 이번 승인으로 휴대전화 자체로 위성 네트워크에 연결해 어디서든 통신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지상 이동 통신망이 닿지 않는 오지나 자연재해로 통신망이 마비된 지역에서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신 업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AT&T와 버라이전 등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스타링크의 서비스 확대 승인이 시장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FCC의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스타링크가 기존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휴대전화 통신까지 장악할 경우 기존 통신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치솟는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빌린 돈이 740억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2024년 치솟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의료비 충당을 위해 빌린 돈이 7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히 50세 미만 젊은 세대의 의료비 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갤럽과 비영리 의료기관인 웨스트헬스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3,5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의료비로 최소 $500 이상을 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성인 약 18%와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들도 비슷한 비율로 의료비 충당을 위해 돈을 빌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50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인은 9%, 65세 이상은 단 2%만이 의료비 지불을 위해 돈을 빌렸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출 금액별로는 전체 응답자의 약 58%가 의료비로 $500 이상을 빌렸으며 38%는 $500 미만을 빌렸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의 51%가 의료비로 $1,000 이상을 빌렸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36%만이 같은 금액을 빌렸다고 답했습니다. 50세 이상 미국인의 절반은 지난 12개월 동안 의료비로 $3,000 이상을 빌렸다고 답했지만 30세에서 49세 사이는 $750, 18세에서 29세 사이는 $300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8%가 주요 질병 발생 시 개인 의료 부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28%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미국인의 약 52%는 주요 질병 발생 시 의료 부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5세 미만 미국인의 5분의 3은 잠재적인 의료 부채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62%와 63%가 의료 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백인 미국인은 56%가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62%가 의료 부채를 우려하고 있으며 남성은 54%가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간 소득 $12만 이하의 미국인의 60% 이상이 의료 부채를 우려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우려가 감소하지만 연간 소득 $18만 이상인 미국인의 40%도 여전히 의료 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새로운 지도부를 임명했습니다. 부선의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DHS 장관은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RCE의 새로운 지도부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선의 정보 유출자를 식별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노엄 장관은 토드 라이언스를 RCE 국장 대행으로 메디슨 시아한을 부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노엄 장관은 이민 단속 작전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기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노엄 장관은 국토안보부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정보를 유출하고 법 집행관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린 책임자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이어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내가 가진 권한은 광범위하며 나는 우리가 법을 따르고 있는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DHS는 지난주 부서 내에서 2명의 유출자를 확인했습니다. 노엄 장관은 3월 8일에 이들이 기소될 것이며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여러 도시에서 단속 작전에 대한 계획을 유출했으며 이는 RCE 요원이나 법 집행관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지난 9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탑승자 전원이 생존하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에 지난 9일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의하면 비치크래프트 비행기가 당일 오후 3시 18분경 매나임 타운십 소재
브랜드랜 빌리지 은퇴 커뮤니티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6인승 비행기에는 모두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랭캐스터 공항을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하임 타운십 소방국은 기체 안에 있던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상에서는 다친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는 주 경찰 당국과 함께 이번 비행기 추락과 관련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반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에 주차된 최소 5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며 연방항공청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을 오전 8시 45분 이후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을 오전 8시 45분 이후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CBS 뉴스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스쿨버스 시간을 조정하고 학부모의 근무 일정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리버티빌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리노이주 하원 교육정책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청소년들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수면을 취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행동, 학업 및 운동 성적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고등학교 수업을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플로리다주도 2023년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2026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거의 80%의 학생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